6개월 전 저는 1년 안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안과 의사는 제 왼쪽 눈에 E+ 등급의 핵경화성 백내장이 있고 오른쪽 눈에는 초기 피질 혼탁이 있다고 측정했습니다. 제 교정 시력은 40분의 20으로 떨어졌습니다. 즉시 수술 일정을 잡는 대신 저는 연구원으로서 4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문헌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5개월 동안 백내장에 대한 비수술적 접근법에 대한 모든 동료 검토 연구, 모든 임상시험, 모든 전임상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일정한 간격으로 렌즈 밀도 점수와 대비 감도를 추적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여전히 골드 스탠다드이며 미국에서만 연간 300만 건 이상의 수술에서 90%가 넘는 성공률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어떤 것도 그 기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초기 단계의 백내장의 경우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발전, 즉 실제적이고 계시되고 측정 가능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인기 있는 주장은 동등하게 진지한 조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메커니즘 1. 백내장이 형성되는 이유 2회 크리스탈린 붕괴 해결책을 논의하기 전에 분자 수준에서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백내장은 눈 위로 자라는 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그것은 수정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사람의 렌즈는 주로 알파, 베타, 감마 크리스탈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정확한 격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은 렌즈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파 크리스탈린은 분자 샤페론으로 기능합니다. 손상된 베타 및 감마 크리스탈린에 결합하여 응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알파 크리스탈린을 조립 라인의 품질 관리 검사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작동하는 한 잘못 접힌 단백질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잡혀서 중화됩니다. 노화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는 렌즈에서 글루타티온을 고갈시킵니다. 글루타티온은 렌즈의 주요 항산화 방어입니다. 저널 오브 바이올라지컬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렌즈 핵의 글루타티온 수치는 20세 때의 약 10분의 1입니다. 둘째, 당화가 발생합니다. 포도당 분자는 크리스탈린 단백질에 결합하여 고급당화 최종 제품 또는 에이지를 형성하여 단백질을 불용성 응집체로 각요 결합합니다. 셋째, 알파 크리스탈린 샤페론 자체가 손상되고 압도당합니다. 그들은 축적되는 손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응집이 발생합니다. 가용성 크리스탈린은 불용성이 됩니다. 빛은 통과하는 대신 산란됩니다. 렌즈는 점차 불투명해집니다.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단백질이 고유한 형태를 잃고 응집되어 조직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유망한 백내장 연구 중 일부가 단백질 접힘 과학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합법적인 비수술적 치료가 달성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추가적인 크리스탈린 응집을 방지하거나 샤페론 기능을 회복하거나 기존 응집체를 용해하거나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 중 적어도 하나를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달성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제한된 치료법은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메커니즘 2. DMSO 및 피마자유 현상 장리학과 민속 분리 제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DMSO, 디메틸 설폭사이드와 피마자유의 조합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만제로 적용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천 건이 사용 후기에서 부분적 또는 완전한 백내장 역전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DMSO는 진정으로 매혹적인 화합물입니다. 지질 이중층을 파괴하고 세포막을 통해 물 구멍을 만들며 용해된 물질을 생물학적 장벽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강력한 용매 및 침투 촉진제입니다. 항염증 특성이 문서화되어 있고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제거하고 한 가지 질환에 대해 합법적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방광 내 주입입니다. 황과 동료들의 2021년 리뷰는 저널 오브 아큘러 파우머칼러지 앤드 세러퓨틱스에 발표되었으며 안과 적용에서 DMSO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DMSO와 수정체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동료 검토 문헌은 실제로 동물의 렌즈 변화를 유발하는 DMSO를 문서화합니다. 루빈과 매티스는 1966년 사이언스에 경구 DMSO 투여가 개 렌즈의 굴절률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노엘과 동료들은 1975년 탁시칼러지에서 렌즈가 개, 돼지, 토끼에서 DMSO의 주요 표적 기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문서화한 생화학적 변화, 가용성 알파크리스탈린 감소, 글루타티온 고갈, 불용성 단백질 증가는 정확히 백내장 형성의 병리학적 연쇄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나 딥니다. 이러한 동물 렌즈 변화는 인간에게서 복제된 적이 없습니다. 고어던과 클레버건은 최대 66%의 DMSO 농도로 최대 19개월 동안 치료받은 157개의 눈을 검사한 결과 안구 독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0% 국소 DMSO로 치료받은 84명의 환자가 참여한 무작위, 이중 맹검 경피증 시험에서는 수정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가 수집한 약 27,000건의 부작용 사례 보고서에서 눈 손상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개에서는 극적인 렌즈 독성이 나타나지만 인간에서는 명백한 안전성이 나타나는 이러한 종간 불일치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유익한 측면에서 황과 동료들은 2025년 1월인 비보의 50% DMSO의 결막하 주사가 당뇨병 쥐 모델에서 백내장 진행을 상당히 늦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보호 역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전임상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물방울이 아닌 주사였으며 노인성 백내장이 아닌 당뇨병으로 유발된 백내장이 있는 쥐에게서 나타났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반대로 공과 동료들은 멀레큘러 비전에서 돌연변이 감마디크리스탈린의 화학적 샤페론으로 DMSO를 테스트한 결과 단백질 용해도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즉, DMSO는 백내장을 형성하는 잘못 접힌 단백질을 직접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피마자유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요약하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백내장에 대한 피마자유를 테스트하는 임상시험, 동물 연구 및 시험관 내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부학적입니다. 백내장은 각막과 홍채 뒤에 있는 수정체 안에서 형성됩니다. 여러 안과 의사가 분명히 밝혔듯이 피마자유를 눈 표면에 발라도 수정체에 도달할 만큼 깊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피마자유는 표면 상태에 대한 정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프셀말러지에 발표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시험에서는 2% 피마자유가 마이봄샘 기능 장애와 눈물막 안정성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눈물막이 회복될 때 흐릿한 시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수정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력 개선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만듭니다. 또한 세드와 동료들은 인베스터게이티브 아프셀말러지 앤드 비주얼 사이언스의 피마자유가 인간 결막 세포의 세포 독성이 있으며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활성산소 종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백내장에 대한 DMSO에 대한 단일 발표된 인간 사례 보고서 모렌 2021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컴플러멘터리 앤드 올터너티브 메더선는 에나세틸카르노신 및 라노스테롤과 결합된 40% DMSO를 사용하여 2개월 후 개선을 보고한 한 개인의 자가 실험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통제, 객관적인 이미징 및 표본 크기가 1인 낮은 영향력의 저널에 게시되었습니다.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DMSO는 안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마자유와의 조합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 사람은 효능에 대한 임상적 증거가 없고 실제 위험, 특히 DMSO가 피부나 용액에 있는 오염 물질을 섬세한 안구 내 조직으로 직접 운반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극도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메커니즘 3. CKAD 최초의 임상적으로 입증된 비수술적 후보. 여기서 과학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리비언엑스에서 개발한 CKAD는 2.6% EDTA 안과 용액입니다. EDTA는 에딜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이며 킬레이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임상적으로 발전된 비수술적 백내장 치료법입니다. 메커니즘은 우아합니다. 백내장에는 응집된 단백질에 결합하여 빛 산란에 기여하는 철 및 칼슘 이온의 축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DTA는 이러한 금속 이온을 킬레이트화, 결합 및 제거하여 잠재적으로 단백질 응집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렌즈 투명도를 회복합니다. 흐린 단백질 덩어리를 함께 고정하는 비계를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분의 일상의학 대조 무작위 임상시험이 2024년 8월 어메리컨 저널 오브 아프셀말러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초기 단계 백내장이 있는 41개의 눈의 하위 그룹 분석에서 치료된 눈의 66.7%가 위약 눈의 35.0%에 비해 120일 만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대비 감도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치료 그룹은 또한 객관적인 이미징에서 렌즈 밀도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2024년 10월 미국 안과학회 회의에서 리비언엑스는 FDA와의 긍정적인 이상 종료 회의를 보고했습니다. 즉, 기관이 3상 시험 설계에 동의했습니다. 3상이 성공하면 이것은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비수술적 백내장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열정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이상 데이터는 고무적이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혜택을 보여주는 하위 그룹은 초기에서 중간 정도의 백내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행된 백내장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3상 시험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수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증거를 나타내며 저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 4. 라노스테롤 및 옥시스테롤. 네이처 논문의 부상과 부분적 하락. 2015년에 자우와 동료들은 네이처의 라노스테롤 렌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스테롤 이 안약으로 적용했을 때 개에서 백내장을 되돌릴 수 있다는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흥분은 엄청났습니다. 이 논문은 라노스테롤이 시험관 내 배양세포 및 살아있는 동물 렌즈에서 크리스탈린 단백질의 아밀로이드 유사 응집체를 용해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제한된 메커니즘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라노스테롤은 수정체 단백질 응집체의 소수성 코어에 통합되어 응집체를 함께 유지하는 분자 간 접촉을 파괴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분자 쐐기 역할을 하여 잘못 접힌 단백질 덩어리를 분리하고 개별 단백질이 고유한 투명한 형태로 다시 접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인체 조직으로의 전환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연구 그룹이 인간 백내장 렌즈 조직에서 이러한 결과를 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개에서 보이는 극적인 결과를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45,449건이 백내장 사례를 조사한 2024년 영국 바이오뱅크 유전자 분석에서는 라노스테롤과 백내장 위험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치료 가설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뷰포인트 세러퓨틱스는 라노스테롤의 용해도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된 옥시스테롤 화합물인 VP1-001을 개발했습니다. 전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치료된 생쥐 렌즈의 61%에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라노스테롤 또는 VP1-001에 대한 인간 임상시험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라노스테롤 이야기는 교훈적입니다. 아름다운 메커니즘 가설과 극적인 동물 결과가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떤 개입을 권장하기 전에 임상시험 데이터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생물학은 단일 실험으로 밝힐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메커니즘 5. 에나세틸카르노신 설득력 있는 이론. 의심스러운 증거 캔시 안약으로 판매되는 에나세틸카르노신은 20년 이상 백내장 치료제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이 화합물은 프로드러그입니다. 각막을 관통하여 방수 내부에 엘카르노신을 방출하여 항산화제 및 항당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론적 근거는 건전합니다. 산화적 손상과 당화가 수정체 단백질 응집을 유도한다면 렌즈 내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비제이어프와 동료들이 발표한 한 임상시험에서는 6에서 24개월 동안 렌즈 선명도와 시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종합의 표준인 2017년 카크런 리뷰에서는 N-아세틸카르노신이 백내장을 되돌린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토에서는 모든 긍정적인 연구가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단일 연구그룹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이해 상충입니다. 나는 12주 동안 N-아세틸카르노신을 실험했습니다. 주관적인 인상은 시각적 선명도가 약간 개선되었지만 측정된 렌즈 밀도 점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약 효과나 눈물막 최적화를 설명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메커니즘 6. RNF114 및 땅다람쥐 혁신, 백내장 생물학의 미래. 이것은 임상 적용과는 거리가 멀지만 제가 가장 과학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연구입니다. 2024년 9월 국립보건원의 연구원들은 예상치 못한 관찰을 바탕으로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터게이션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거의 빙점까지 떨어지는 열쇠줄문의 땅다람쥐는 무기력 상태 동안 심각한 백내장이 발생하지만 각성 시 완전히 제거됩니다. 연구원들은 E3 유비퀴틴 리가제인 RNF114라는 단백질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백질은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을 통해 응집된 렌즈 단백질의 표적 분해를 촉진합니다. 기본적으로 RNF114는 손상된 수정체 단백질을 세포 재활용 기계에 의한 파괴를 위해 태그합니다. 실험적으로 유도된 백내장이 있는 G 렌즈에 RNF114를 도입했을 때 백내장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생물학이 이미 땅다람쥐에서 백내장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심오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인간에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간 렌즈에서 RNF114 활동을 상향 조절하는 약물 또는 유전자 치료법은 정상적인 세포분해 경로를 통해 응집된 단백질을 제거하여 원칙적으로 백내장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상 적용까지 몇 년, 아마도 1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치료법이 아닌 초기 단계의 기본 생물학입니다. 메커니즘 7. 산화 방어 남은 렌즈 투명도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하는 일 비수술적 치료법이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장 증거 기반 접근법은 산화 스트레스, 당화 및 만성 염증과 같은 업스트림 동인을 해결하여 백내장 진행을 늦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대사 조절 훈련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글루타티온은 렌즈의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갈되는 것은 백내장 진행에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전구체 아미노산을 통해 글루타티온 합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루에 2번 600mg의 N-아세틸시스테인으로 보충합니다. 이는 글루타티온 생성을 위한 속도 제한 시스테인 기지를 제공합니다. 눌리언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NAC 보충제는 전신 글루타티온 수치를 크게 높입니다. 당화는 혈당 상승에 의해 유발됩니다. 저는 8시간 창내에서 시간 제한 식이요법을 통해 엄격한 혈당 조절을 유지합니다. 이는 연속 혈당 모니터가 평균 포도당을 데시리터당 102mg에서 88mg으로 줄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씨앗 오일을 피합니다. 둘 다 수정체 단백질 손상을 가속화하는 산화 및 염증 환경의 동인입니다. 저는 하루에 20mg의 루테인과 3mg의 제아잔틴을 보충합니다. 이러한 카로티노이드는 눈 조직에 집중되어 렌즈에서 활성산소 종을 생성하는 고에너지 청색광을 걸러냅니다. 노화 관련 눈 질환 연구의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역학 연구에서 식이 루테인 및 제아잔틴 섭취량이 높을수록 백내장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C는 혈장보다 20에서 70배 높은 농도로 안방수에 존재합니다. 눈은 보호 메커니즘으로 적극적으로 농축합니다. 저는 식단과 1일 2회 500mg 보충제를 통해 충분한 섭취를 보장합니다. 저는 또한 충분한 수면, 즉 7-8시간을 우선시하며 깊은 수면을 90분 목표로 합니다.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항상성 메커니즘을 포함한 복구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상승시켜 이러한 복구 시스템을 손상시킵니다. 수정체 보호를 위한 완벽한 일일 프로토콜. 아침, 기상 시 공복에 600mg의 N아세틸시스테인을 섭취합니다. 코르티솔을 관리하기 위해 10분 동안 집중 호흡을 합니다. 첫 번째 식사는 8시간 식사 시간 내에 오전 10시에 합니다. 첫 번째 식사와 함께 20mg의 루테인과 4mg의 제아잔틴을 흡수를 위해 지방과 함께 섭취합니다. 500mg의 비타민C, 항산화 유전자 발현의 주요 조절자인 NRF2 경로를 활성화하는 설포라판이 풍부한 식품, 브로콜리 새싹, 십자화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섭취합니다. 오후 600mg NAC 두 번째 복용량. 500mg의 비타민C에 저는 신체 활동을 유지합니다. 가장 많은 식사 후 30분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30에서 50% 둔화시키고 수정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당화 부담을 줄입니다. 저녁 마지막 식사는 오후 6시까지 마칩니다. 취침 전 최소 5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금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실내 온도를 18도로 유지하며 일관된 밤 10시 취침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생체 리듬 정렬은 세포 복구를 지원하는 깊은 수면과 성장 호르몬 맥박을 최적화합니다. 매주 저는 24시간 단식을 한 번 완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고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는 세포 품질 관리 시스템인 단백질 항상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수정체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90일마다 수정체 밀도 측정 및 대비감도 테스트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 모든 변화를 객관적으로 추적합니다. 측정된 결과 5개월 이 프로토콜을 5개월 동안 진행한 후 제가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교정 시력은 왼쪽 눈에서 40분의 20에서 30분의 20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는 미미하지만 실제적인 개선이며 단일 개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비감도 점수가 약간 향상되었습니다. 스케인프 플러그 영상의 수정체 밀도 측정에서는 진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내장이 악화되지 않았으며 이는 백내장이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공복 혈당이 데시리터당 102mg에서 88mg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촉진 범위에서 더 멀어지면서 HbA1c가 5.6%에서 5.2%로 감소했습니다. 전신 염증의 지표인 고감도 C 반응성 단백질은 리터당 1.8mg에서 0.6mg으로 감소했습니다. 주관적으로 특히 밤에 운전할 때 눈부심 민감도가 감소하고 색상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약간의 수정체 개선 또는 적응과 일치하며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고합니다. 저는 수술 상담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백내장이 일상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로 진행되면 수술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확립되고 안전한 절차이며 결과가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벌었고 과학은 충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 3에서 5년 안에 초기 단계 질환에 대한 진정한 비수술적 옵션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증거 계층, 각 접근 방식의 위치 저는 조사한 모든 접근 방식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질에 따라 구성했습니다. 이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최상위, 강력한 3상 증거 및 FDA 승인, 백내장 수술만 해당됩니다. 연간 수백만 건이 시술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다음 수준, 2분의 1상 인체 시험에서 얻은 새로운 임상 증거, 초기 백내장에서의 이점을 보여주는 발표된 위약 대조 데이터가 있는 EDTA 킬레이트 저만액인 CKAD입니다. 그 아래 강력한 메커니즘 지원을 갖춘 전임상 증거, RNF114 유비퀴틴 경로인 VP1대 001 옥시스테롤과 인간 조직 번역에서 대체로 실패했지만 덜 중요한 나노스테롤을 찾습니다. 그 아래 약하거나 상충되는 증거, 모든 긍정적인 연구가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단일 그룹에서 나오는 에나세딜카르노신입니다. 그 아래 동물 증거만 있고 인간 데이터가 없습니다. 2025년 1월에 당뇨병 쥐 연구를 기반으로 한 DMSO 단독입니다.
맨 아래 증거가 전혀 없음 DMSO와 피마자유 조합입니다. 일화적인 증언, 통제되지 않은 자체 실험 및 상업적으로 동기부여된 홍보에 의해서만 뒷받침됩니다. 임상 시험 없음. 전임상 연구 없음. 발표된 기계론적 근거 없음. 저는 이 계층 구조를 제시하여 누구의 개인적인 경험도 묵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행성 시력 상실과 함께 오는 절망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제된 비교가 없는 개인적인 경험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위약 효과는 현실입니다. 피마자유로 인한 눈물막 개선은 수정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표면 광학을 진정으로 개선합니다. 평균으로의 회귀가 발생합니다. 이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임상시험이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서화된 오류 원인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백내장 수술을 취소하고 DMSO와 피마자유를 먼저 사용해 봐야 할까요? 안 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과 의사가 수술을 권하고 백내장이 일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입증된 치료법을 입증되지 않은 대안으로 미루는 것은 시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백내장은 진행되며 진행된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백내장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대안을 조사했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인 진행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진행된 질병의 경우 계산이 완전히 바뀝니다. 백내장 수술은 안전한가요? 현대 백내장 수술, 수정체 유화술과 안내 렌즈 삽입술은 의학에서 가장 안전하고 흔히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이 시술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하에 시행되며 대부분의 환자는 며칠 내에 상당한 시력 개선을 경험합니다. 심각한 합병증은 1% 미만의 사례에서 발생합니다. 수술이 권장되는 경우 위험 대비 이점 비율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낮은 농도에서 조심스럽게 사용되는 제약 등급 DMSO는 어떻습니까? 낮은 농도에서도 제약 등급 DMSO는 백내장 치료에 대한 임상적 증거가 없습니다. 안전성 데이터는 안심됩니다. 인체 연구에서는 수정체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전성은 효능이 아닙니다. 단일 관련 전임상 결과 황 2025는 연령 관련 백내장이 아닌 당뇨병 모델에서 점적이 아닌 주사를 사용했습니다. 실험을 선택하는 경우 농도가 30%를 넘지 않는 제약 등급 USP DMSO만 사용하고 눈에 넣고 싶지 않은 물질이 피부나 눈꺼풀에 있는 경우 절대 바르지 말고 정기적인 안과 모니터링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혜택에 대한 증거 없이 실험하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비수술적 백내장 치료법은 언제 사용할 수 있게 될까요? CKAD는 가장 가까운 후보이며 가까운 장래에 3상 시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상이 성공하면 FDA 승인이 3에서 5년 이내에 뒤따를 수 있습니다. RNF114 단백질분해 경로는 과학적으로 더 유망하지만 임상 적용까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저는 초기 단계의 백내장에 대한 비수술적 옵션이 제 경력 내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내장의 초기 경고 징후는 무엇입니까? 안경으로 교정할 수 없는 점진적인 흐릿함, 특히 야간의 눈부심 민감도 증가, 색상의 퇴색 또는 황변, 빈번한 처방 변경 및 저조도에서 읽기 어려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안과 의사에게 종합적인 산동 검사를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은 최대한의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백내장 치료과학은 변곡점에 있습니다. 의학 역사상 처음으로 객관적인 수정체 개선을 보여주는 위약 대조 임상시험 데이터를 발표한 비수술적 후보 CKAD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이미 땅 다람쥐에서 백내장 역전을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 RNF114맥의 단백질 분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정체 혼탁을 유발하는 분자 경로, 산화 스트레스, 당화, 샤페론 실패와 이러한 경로를 늦추기 위한 증거 기반 전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확립된 백내장에 대한 수술에 입증된 대안입니다. DMSO가 아닙니다. 피마자유가 아닙니다. 라노스테롤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